이 설정만 바꾸면 30-40만원 나오던 난방비가 10만원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면 난방비 걱정이 먼저 떠오르죠. 매달 고지서를 볼 때마다 내심 깜짝 놀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실천하고 검증한 난방비 절약 꿀팁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돈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일러 온도 조절기 설정을 통한 난방비 절약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온도 조절기에는 보통 실온, 온돌, 예약, 온수, 외출 이렇게 5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여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일러의 작동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조절기의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온도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이 센서를 통해 집안의 온도를 감지하고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가 집안 어디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외풍이 심한 곳에 있는 경우 실내 온도가 실제 온도보다 낮게 감지돼 설정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보일러가 과도하게 작동됩니다. 반대로 열기가 많은 곳에서는 실내 온도를 실제 온도보다 높게 감지하기 때문에 난방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조절기는 외풍이 없는 중간 지점, 거실이나 복도 등 집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위에서 알려드렸던 5가지 모드를 하나씩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온 모드입니다. 단열이 잘 되고 외풍이 없는 집은 실온 모드나 실내 모드로 설정 후 원하는 온도에 맞춰 보일러를 트시면 됩니다. 단, 주의사항은 온도 조절기 근처에 전열기구나 열을 방출하는 기기를 두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기가 많은 곳에서는 실내 온도를 실제보다 높게 감지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 집이 추운데도 보일러는 따뜻하다고 판단하고 가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만약 외풍이 심하거나 단열이 잘 안 되는 집의 경우엔 하루 종일 난방이 돌아가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절대 실온 모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엔 온돌 모드와 실온 모드 그리고 예약 모드를 같이 활용하셔야 합니다. 실온 모드는 온도 조절기의 센서를 기준으로 난방이 작동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온돌 모드는 바닥 난방수를 기준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하여 우풍이 심한 집에 난방비를 줄여주는 효율적인 방법은 처음에는 온돌 모드로 바닥 온도를 60도 정도로 훈훈하게 데워준 다음에 실온 모드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2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씩 난방이 돌게 예약을 걸어 두시면 됩니다. 온돌 모드로 방바닥을 따뜻하게 돌려놨기 때문에 2시간에서 4시간마다 돌아가도 따뜻하게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너무 추울 때는 1-2시간 간격으로, 너무 따뜻할 때는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설정해 주시면 적정합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 외출 모드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잘못 알고 쓰면 난방비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외출 모드는 원래 집이 동파되지 않을 최소의 온도를 유지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외출 모드 사용 시 집 온도가 너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 재난방을 할 때 과도한 에너지 소모가 발생하여 난방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여 외출하실 땐 이렇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6시간 내외로 짧게 외출하실 경우엔 예약 모드로 2-3시간 간격으로 난방을 설정해 주시고요. 하루나 이틀 장기간 외출하실 경우에 실온 모드로 현재 실내 온도에서 3도에서 5도 정도 낮게 설정하고 예약 모드를 설정 후 외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온수 기능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샤워를 할 때 물 온도 때문에 온수 모드를 켜실 텐데요. 온수 모드는 보통 저, 중, 고 혹은 약, 중, 강으로 되어 있는데 70도 이상의 끓는 물이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1단계나 2단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3단계인 고나 강으로 설정할 경우엔 가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해 주세요.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보일러를 잘 써도 집안에 열이 빠져나가면 난방비 절약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열 손실을 막는 단열 팁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창문 단열입니다. 집안에 열기가 빠져나가는 가장 큰 경로가 바로 창문인데요.
창문에 뾱뾱이를 붙이면 간단하게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뾱뾱이를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거 아시나요? 먼저 뾱뾱이는 단열용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 포장용 뾱뾱이와 다르게 단열용은 3중 구조로 되어 있어 훨씬 두껍고 공기층을 잘 잡아줍니다. 단열 효과가 훨씬 뛰어나죠. 이제 붙이는 방법인데요. 보통 매끄러운 면을 창문에 붙이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제대로 단열 효과를 보려면 올록볼록한 면을 창문에 밀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기층이 형성되어 찬 공기를 막고 따뜻한 공기를 집안에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착할 때 분무기를 사용해 물을 뿌리시죠. 여기서 꿀팁 하나. 물에 주방 세제를 한두 방울만 섞어 뿌리면 접착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렇게 뾱뾱이를 부착하면 겨울철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냉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는 방법입니다. 창문 못지않게 문 사이 틈새로도 많은 열기가 빠져나가는데요. 이런 외풍은 문풍지로 간단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문풍지는 설치 방법도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문틈에 맞춰 잘라낸 뒤 접착면을 제거하고 붙이면 끝입니다. 외풍이 심한 곳일수록 효과를 바로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단열 커튼입니다. 보통 일반 커튼보다 두께가 두꺼운 커튼으로 외풍을 차단하고 집안의 열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열 커튼은 특히 큰 창문이나 베란다 앞에 설치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베란다와 거실 사이에 커튼을 설치하면 방 안의 온도가 훨씬 유지되면서 보일러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답니다. 마지막은 바닥 단열인데요. 겨울철에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 때문에 보일러를 오래 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냉기를 막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층간소음 방지 매트입니다. 이 매트를 바닥에 깔면 소음뿐만 아니라 냉기 차단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매트 자체가 단열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닥으로 빠져나가는 열기를 줄일 수 있거든요. 추가로 매트 아래 알루미늄 단열재를 한 겹 더 깔면 단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추운 지역이나 단열이 약한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려요. 이렇게 단열을 잘해주는 것만으로도 보일러 사용 시간을 줄이고 실내 온도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체감 온도를 높이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실내 습도 관리입니다. 습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 체감 온도가 높아져 난방비를 추가로 절약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습도가 체감 온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셨나요? 실내 습도가 40에서 60% 수준으로 유지되면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가 23도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난방 온도에서도 더 따뜻하게 느껴지니 보일러 온도를 조금 낮춰도 충분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답니다.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들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가습기 사용, 젖은 빨래 널어두기, 물을 담은 그릇을 방 안에 놓아두기 등이 있습니다. 습도가 적절히 유지되면 단순히 난방비 절약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올 겨울엔 꼭 습도 관리도 신경 써보세요. 오늘은 보일러 사용법부터 단열 팁까지 올겨울 난방비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난방비를 절약하려면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효율적인 설정법과 단열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방비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가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 탄소 배출량을 줄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지구를 지키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난방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위에 난방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만의 추가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